이준석 대표 뭐 갈등을 딛고 이제 원팀 선대위가 구성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민주당을 찢으러 간다. 이렇게 또 뭐 이준석 대표 나름으로는 자신감 있는 표현을 썼는데 말이죠. 본인은 아마 이게 굉장히 신선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식상합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된 것은 어떤 젊은 새로운 세대에 대한 기대였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보여준 행보는 제 기억으로는 아마 80년대, 90년대 초반에 막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뭔가 삐진 듯이 얘기하고 하면은 지방으로 거처를 옮기고 이거에 대해서 따라다니고 하면서 뭔가 했던 뭐 그래서 극적인 상봉 이런 아주 올드 타입의 뭐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아마 예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갈등이 끝간데 없이 갈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해도 제가 이혼 소송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진짜 이혼할 사람들은 몰래 가압류해가지고 소장 날린 다음에 하지 나 잡아봐라 하면서 자기가 옮겨 다니면서 나 여기 있어요 이러면서 부부싸움하고 이혼하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예견된 일이었고 이준석 대표는 이제 민주당을 찢으러 오겠다고 하지만 저희들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번 갈등이 봉합된 과정에서 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윤석열 후보가 버티다가 굴복했다는 관측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이 갈등을 한 번에 해결하는 정치력을 보였다. 저는 일단 뭐 이 갈등을 봉합이라기보다는 잠복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 삼았던 사람이 김병준 위원장의 인선 문제였잖아요. 그게 해결된 것 결국 아니었고 또 이준석 대표 뭐 오늘 다 털을 깎았다 어느 정도 해결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핵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또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 지난주 지지율의 어떤 여러 가지 동향을 보면서 갈등의 잠복기에 좀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결과적으로 얻은 것은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큰 걸 얻긴 했지만 이게 궁극적인 화해, 완전한 하모니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민주당도 과연 갈등이 봉합됐느냐 잠복한 것이냐 이낙연 전 대표의 모습이 잘 보이질 않지 않습니까? 오영훈 비서실장 인선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제가 NY계 분 의원님들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걱정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 결국 이낙연 지금 상임 고문이시죠. 언제 등판하시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또 타이밍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꺼번에 다 등판하면 투수들이 배견하지 못합니다. 다 적절한 시기가 있는 거죠. 아니, 이준석 대표가 대단한 책략가네요. 이런 갈등을 어쨌든 본인이 어쨌든 주도해서 갈등 국면을 만든 다음에 극적으로 타결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것을 바라봐 주시는 국민들이 어떻게 수용할 건가? 그런 관점도 중요하죠. 그게 굉장히 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주말에 뭐 여러 가지 지역에서 네. 저희 꼭 민주당만 아니라 일반적인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분들이 너무 현명하게 알고 계세요. 이거를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자리 싸움 한 거 아니냐. 딱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래서 저는 이번 과정들이 식상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보는 관점에서도 뭐 이걸 대단한 책략이라고 보든 아니면 대단한 무슨 어떤 전략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별로 이거의 자체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는 않을 거다. 일정 정도 이건 순항할 거라고 봅니다. 뭐 바로 또 파열음이 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율도 약간의 뭐 상승 국면을 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저는 객관적으로 바라보지만 그게 근본적으로 지난번과 같이 무슨 대단한 컨벤션 효과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하락기를 일정 정도 좀 멈추는 효과는 있겠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뭐 저는 이준석 대표를 되게 높이 평가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은 부분들, 그리고 청년 세대의 감성들을 정확히 잘 읽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빨리 더 연구하고 좀 차용해야 된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진 찍는 모습을 보니까 윤석열 후보는 눈앞에 없고 다 이준석 대표하고만 다 찍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잠재적인 불안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자기 정치를 너무 아이디어는 좋은데 과하게 하는 측면들이 이번 과정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청년을 대표하는 참신성이 아니라 왠지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런 구시대의 정치를 잘 공부해서 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또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윤석열 후보 선대위 출범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정권 교체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권 교체의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얼마 전까지 올해 초까지죠.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하시던 분이 좀 전에 얘기해서 우리는 뭐 정권 교체를 생각할 수도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좀 씁쓸하기도 하고 이분이 오래전부터 정치에 대한 계획과 이런 것들을 생각해 오신 것이 아닌가라고 밝게 볼 수 없는 여러 정황 증거들이 있죠. 뭐 언론사 사주들을 만나러 다닌다든가 뭐 심지어 뭐 무속인을 만났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이분이 자신의 어떤 출세 영달을 위해서 검찰권을 좀 뭐 악용한 것은 아닌가 저는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출연하면 뭘 물어볼까요? 대통령이라는 것은 자기가 당선이 되면 자기가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을 실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생을 얘기하는 거고 윤석열 후보가 잘할 수 있는 것 저는 그건 수사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서 저희들이 검찰 정부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기가 집권을 만약에 한다면 예. 그런 검찰권을 어떻게 행사할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지난 주말에 전북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군사 독재도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검찰 정권, 검사 정권도 절대 안 됩니다라고 상당히 강하게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소득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다. 나는 그 확신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설득을 하되 원하지 않는다면 안 하겠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게 이재명 후보의 진심인지 이재명 후보의 경선 캠프에 합류하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가 네. 이재명 후보랑 얘기를 하면서 그 제가 사전에 갖고 있었던 선입견이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너무 자기 것만 주장하거나 뭐 이런 기조가 강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생각과 그런 네. 노선을 펼치는 것을 보고서 제가 경선 캠프에 합류를 했었거든요.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 원칙과 철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법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분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하면서 그런 구체적인 방법론을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리고 일부 에서는 걱정하시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일관된 저는 메시지를 좀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칙과 철학은 확실한데 그것을 풀어가는 방법들 뭐 예를 들면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노령연금을 명확하게 하는 것, 그다음에 청년수당을 확대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기본소득으로 가는 방법론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정교화되고 구체화되고 있다 메시지를 통해서 좀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